네, 안녕하세요. 네, 어, 하려고 이 영상을 한번 찍었다가 너무 난해하여서 설명이 다시금 찍습니다. 자, 우리 어디 파트죠? 이 구성요건이죠, 구성요건. 사람을 살해한 자. 지난 시간에 많은 걸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연습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이 중요해요. 형법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틀을 알기 쉬운 이거 알고 이 설명을 알기까지가 좀 어려운데 이걸 알고 가면은 조금 무언가 이 아다리가 맞아요. 아다리가. 예. 표준어가 아니라서 죄송하고 아까 설명하다가 끊고 다시 말씀해 드린 건데 봐봐요. 자, 폭행죄. 제가 처음에 폭행죄라는 죄를 저지릅니다. 사람을 폭행한 자라는 설명을 하여야겠죠. 자, 구성요건. 사람을 폭행한 자. 제가 사람을 때렸으니까 맞죠? 해당합니다. 구성요건 해당되고요. 위법성. 이 위법성을 자, 구성요건에 해당했으니까 우리 구위책이라고 했으니까 구성요건에 해당하면은 이제 위법성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위법성 가보니까 고의로 그랬니? 아, 그러면 폭행죄가 맞고요. 과실이니? 그러면은 폭행죄 같은 경우는요. 과실 폭행죄가 없습니다. 고의 범죄예요. 고의 범죄.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 때렸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가다가 지나가다가 어깨 툭 밀치죠? 사람들 어깨 부딪히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상대방이 너 맞췄어? 폭행.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네, 그리고 또 긴급히나 여러분들 가다가 길 가다 넘어질 뻔해가지고 이러다가 친구를 탁 붙잡아요. 너 나 붙잡았어? 폭행. 이거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없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뭐다? 고의다 고의. 책임. 저는 성인입니다. 제가 13살이나 7살짜리라면은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요. 또 뭐 심신 상실자도 아니고요. 심신 미약자도 아니라서 책임 감경 요소가 없습니다. 또 농아자도 아니고요. 이런 것도 따지기 때문에 일반 성인이기 때문에 책임지고요. 처벌 요건에 있어서는요. 친족 상도례가 나옵니다. 이건 재산죄에서 논하는데 동거 친족.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의 지갑에서 5만 원을 가지고 간다. 같이 사는데 그럴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 소추 요건은 소송 요건인데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논합니다. 친고죄는 사모의 비밀이라고 해서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길을 가다가 저기 대머리 있다 대머리 으이그 대머리야 대머리야 이렇게 놀려요. 근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당신을 모욕죄로 체포합니다. 이렇게 못해요. 이 놀림받은 사람이 너 뭔데 나 놀리냐, 너 나 모욕했어, 안 되겠다, 너 나 고소할 거야, 이렇게 해야지 소추를 할 수 있어요.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사자 명예훼손죄와 명예훼손죄는 다르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고요. 왜냐하면 죽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소송을 해야 되니까 친고죄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요 아직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만약에 뭐 아빠 대신해서 내가 고소해 줄게요 해도 제가 피해자인 제가 아들아 가만히 있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친족 상돌의 원친 재산죄 이거는 소추 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는 아까 처벌 요건은 벌하지 아니한다. 벌하고 싶어도 벌하지 아니한다인데요. 여기서 그 절도죄에서 본범과 작물 간의 피해자가 있어요. 삼각관계가 생기는데 여기서 뭐 피해자와 친족이니 피해자와 원친이니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작물범이 절도 범죄 훔쳐온 거 있잖아요. 가령 제가 아버지의 물건을 제가 안 훔치고 제 친구를 통해서 훔쳐오러 간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는 저를 벌할 수 없어요. 제가 작물죄지만. 하지만 제가 삼촌, 따로 사는 삼촌의 지갑을 훔쳐오러 간 거예요, 친구한테. 그럴 때는 삼촌이 고소를 하면은 나를 처벌할 수 있다. 나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친구랑 알고 보니까 친구랑 저랑 장물범이랑 제가 시킨 그 사람이랑 알고 보니까 형제였던 거예요. 뭐 막장 드라마니? 근데 형제면요. 이 작물 교사한 거 이것도 이제 제가 작물 맡아준 거 이것도 벌할 수 없겠죠. 이거는 감면 사유가 됩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 이렇게 아시고요. 여기 강간죄, 협박죄, 상해죄, 강도 이렇게 쓴 건요. 이 폭행죄를 설명하다가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폭행죄는 보호법익이 신체 자유에 대한 보호법익입니다. 그래서 협박죄 같은 경우는요. 명예, 죄송합니다. 자유, 의사 이런 걸로 좀 판결이 되거든요. 자유, 의사. 다시 신체에 관한 거는 생명 신체는 폭행죄, 자유에 관한 거는 협박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죄로 체포감금죄 뭐 이런 게 있겠죠. 자, 이게 왜 나왔냐?
폭행은 사람을 폭행한 자인데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폭행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러면 이제 폭행치상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를 통해서 실수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실치상이 성립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기본 범죄가 고의죠. 고의. 얘는 고의인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이럴 때는 폭행치상. 만약에 폭행으로 강제로 상해 고의로 때렸다면요? 그럼 상해죄죠. 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다시 폭행죄는 폭행을 하는 고의로 때린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상처가 났다. 폭행치상. 상해를 하려고 폭행을 했다. 그럼 폭행은 상해죄의 수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해죄. 그래서 얘가 과실이라고요. 과실. 과실. 이게 결과적 가중범이거든요. 기본 범죄는 고의고 결과가 중하더라.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 진정 결과적 가중범. 중요합니다. 이거 다시 결과가 중하게 나오더라. 결과적 가중범. 자, 과실치상도 마찬가지겠지. 이건 실수죠. 실수 과실범입니다. 과실범.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고요. 비슷한 판례로 이제 상해죄를 알려드렸다면은 이제 협박은 폭행으로 협박을 한 거예요. 폭행으로 겁을 줘서 야,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이러면은 협박죄가 되는 거고요. 이 협박과 폭행으로 가늠할 때는 강간죄. 협박 폭행으로 절도하는 강도가 됩니다. 강도살인과 강도강간 같은 경우는 결합범위를 합니다. 결합범위를 하고요. 강도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가 있어야 해. 강도살인이란 범죄가 중하겠죠. 강도범위 성립해야 돼요. 협박 폭행으로 절도를 했는데 이 절도를 하려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이 겁먹고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회를 노려서 야, 너 나 따라와봐. 그래가지고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강도강간이 됩니다. 강도를 한 이후에 강간을 했다 해서 강도범위 성립해서 강도강간이 되고요. 이 반대로 강간 도중에 강간이 끝나고 이 강간 협박 폭행의 기회로 절도를 한 것도 강도강간으로 봅니다. 이렇게 아시면 결합범의 개념을 다 설명해 드렸고요.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나중에 부진적 결과적 가중범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범죄가 고의고 또 결과가 중해야 되는데 사람을 죽일 의사로 불을 지르면요 방화죄랑 살인죄가 성립하거든요. 같이 성립해요. 그래서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상 경합을 해버리면요 방화죄가 적용이 돼요. 이 옛날 형법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서 방화죄가 살인죄보다 더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데 방화죄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불성설이잖아요. 그래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만든 것. 기본 문제도 고의고 중한 결과도 고의인 것. 중한 결과.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폭행으로 사람 때렸더니 폭행 상해가 아니라 상해죄 하나만 됐는데 사람을 죽일 의사로 불을 질렀더니 이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더라. 해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죄. 지금 설명이 이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뭐 법 준비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라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성요건 차례죠. 구성요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배우는 건데 자기범과 부자기범 이것도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은데 자기범은 이 해야 하는 거 하려고 되어 있는 범죄죠. 부자기범은 의무를 하지 않는 거. 자기범은 어떤 행위를 하는 걸 말하고요. 부자기는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거. 이제 엄마 같은 경우는요. 죄송합니다. 부자기범 같은 경우는 하지 않은 거. 태거불응 같은 범죄 있죠. 태거불응 범죄. 나가라 했는데 안 나간 거. 안 나간 거. 이런 거는 부자기범입니다. 진정 부자기범이고요. 진정 부자기범 범죄는 전시집다 태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시집다 태거. 뭐 법학개론에서 나오는 문제는 아니고 형법에서 나오는데 전시집다 태거라고 해서 이 전시 군수계약 이행 불응죄, 또 집단명령 해산 불응죄, 다중 해산 불응죄, 태거 불응죄. 이제 다 불응한 거네요. 왜 불응일까요? 해라 했는데 안 했으니까. 부자기범이고요. 부자기범을 크게 두 개로 나눠 보니까 진정 부자기범이 있더라. 진정 부자기범이 아까 말씀해드렸던 이 5개고요. 전시 집다 태거. 부진정 부자기범은요, 이 부자기로 자기를 침범한 거예요. 다시 부자기로 자기를 침범한 거.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데 주지 않은 거. 그런 거를 이제 부진정 부자기범이라 하고요. 뭐
부진정 부작위는 부작위를 부정한다 이렇게 보셔서 자기범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부진정 부작위는 부작위범 빼고 다 성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해드렸던 요 5개의 범죄 빼고는요 부진정 부작위로 싹 다 가능해요. 자, 만들어 볼까요? 살인죄. 엄마가 아이한테 젖을 안 줬어요. 살인죄 성립 가능하죠. 또 엄마가 이제 아기를 보호해야 되는데 보호 안 했어요. 유기죄 가능하죠. 유기죄. 예, 또 뭐 이런 범죄들이 있겠죠. 또 업무 태만도 부진정 부작위겠죠. 업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업무를 하지 않았으니까. 예, 그런 개념이 있다. 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고요. 인과관계, 이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조건설, 상당관계설, 합법직 조건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요. 얘는 if설이에요. if설. 무한히 확장한다. 무슨 말이냐? 만약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밤 11시에. 만약에 그 밤 11시에 피해자가 조금 일찍 갔더라면, 10시에 집에 갔더라면은 살인이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피해자가 10시가 아니라 5시에 퇴근을 했더라면, 만약에 그날 출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그 직장에 다니지 않았더라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 확장이 되는 거예요. if가. 그래서 조건설은 깨졌어요. 예, 옛날에는 조건설이라고 해서 이걸 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이 됐는데 요새는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상당관계설은 판사 마음이에요. 예,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내가 상당성이 있으면은 인과관계 있다고 볼게. 내 마음대로야. 예, 우리는 어떻게 한다? 법관 마음. 그래서 상당관계설이 현재 대다수의 판례고요. 합법직 조건설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서 일어날 것만 같은 일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 이제 벼락 있죠, 여러분. 벼락이 나무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야, 누구누구야, 너 저기 저 나무 옆에 잠깐만 서 있어. 잠깐이면 돼. 진짜 잠깐만 했는데 콱 벼락이 팍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게 가능한가요? 제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비행기 테러 국가에 있죠. 테러가 일어날 것 같은 위험국에다가 그 사람을 일부러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좀 위험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예, 그런 거는 받아들여지겠다. 근데 이거는 깨졌죠. 이것도 지금 판례는 상당관계설. 사실 이게 더 말이 맞잖아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건 안 받아들이고 자연 법칙적으로 말만 되는 것만 받아들이겠다 했는데 현재 판례는 이겁니다. 상당관계설. 쭉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원인과 결과 사이를 연결고리를 어느 정도까지 연결고리를 볼 것인가 나누는 것이다. 현재는 상당한 조건에 대하여만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네, 이제 고의입니다. 고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리고 여기는 안 썼는데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확정적 고의는 그냥 말 그대로 고의죠. 내가 인식을 하고 한 거고요. 불확정적 고의는 인식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 이거 설명이 좀 불확실한데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총을 쏘면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결과를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을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안하다 수 있는데 더 보시면요. 미필적 고의는요. 맞아도 어쩔 수 없다. 인식 있는 과실은요.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죽겠어. 예, 설마 죽겠어. 다시 자, 확정적 고의는 죽일 거야. 불확정적 고의는 모르는 거.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안 죽어도 내가 받아들이고 죽어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걸 용인설이라 하거든요. 결과를 용인하겠다. 그래서 불확정적 고의가 있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맞겠어? 설마 죽겠어?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죽겠어? 이렇게 느낌을 와닿으시려나요? 느낌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 고의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 자, 과실범. 우리 교통사고로 사고 나면 보통 이 과실이라 하죠. 과실.
근데 이제 과실범 중에는요, 교통치상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범들은 업무상 중과실, 의사분들 있죠, 의사분들이 수술 잘못해서 중상에 있거나 살해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는 과징 처벌하죠. 결과적 가중범, 아까 말씀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강간치사, 폭행치사, 강도치사 뭐 이런 거 말한 거고요. 기본 범죄,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 근데 이 결과를 원래 원칙은, 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원칙은 고의의 기본범과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인데, 고의의 기본범과 또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한 때가 있다고요. 그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다. 왜 있냐? 이 방화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고의로 불을 내서 사람을 죽이겠다 했더니, 옛날 법을 만들 때 방화죄가 이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제가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공용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방화죄겠죠. 자, 근데 얘가 7년형이고요. 얘가 10년형인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방화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본인가 외국에서 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금이야 콘크리트고 또 목조 건축물들이 많이 없지만 목조 건축물들이 많았던 시절, 그때는 동네에 불 한 번 나면은 어떻게 돼요? 동네를 확 퍼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보다 방화죄 법정형이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법을 침범하는 거죠. 상상경합입니다. 그래서 상상경합은요, 두 개 중에서 중한 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화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말이 맞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자, 사람이 죽고 불을 지른 것과 그냥 불만 지른 것. 자, 다시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는 건물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둘 다 법정형이 똑같은 거예요. 10년형으로. 방화죄로. 이거 억울하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기본 범죄죠. 그리고 또 치사는 결과적 가중범 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결과를 중하게 한 거,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거 왜 설명해 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없는데 어려운 파트라서 이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위법성,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뭐 요약만 하자면은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있고요. 긴급 피난은 정대정, 부정대정 다 가능하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되니까. 정당 방위는 정대 부정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불법 행위에만 정당 방위로 맞출 수 있고, 현재의 위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이 법조무 문제를 묻을 때는 자기 또는 타인, 자기 또는 타인이 중요하고, 자구 행위만 자기입니다. 자구 행위만. 뭐 말장난 섞을 때는 뭐 자기 또는 친족 이렇게 하는데, 자기 또는 친족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이 강요행위란 말 들어봤나요? 강요행위? 강요된 행위는요, 이제 뒤에서 강도가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죽여. 왜? 안 죽이면 너가 죽어. 죽여.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 강요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벌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만약에 뭐 저 사람 죽여. 왜? 안 죽이면은 뭐 국회의원 누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누가 죽을 거야. 제 가족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강요된 행위. 자기 또는 친족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나머지는 자기 또는 타인이고요. 자, 정당 행위. 이거 보시면 되고요. 법령, 업무, 사회상규로 인해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는 거는 이제 구속, 직무 집행이 있고요. 구금죄죠, 구금죄. 불법 구금. 불법 구금죄는 주체가 경찰, 검찰, 법원 직등, 이 감옥 가둘 수 있는 체포 감금권만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고요. 또 업무에 의한다. 이거는 의사의 치료행위나 운동선수의 격투행위 등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옛날에는 이게 좀 이슈였죠. 징계권. 옛날에는 교사들한테 징계권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좀 과한 경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게 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이고요. 핵심은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알겠죠? 사전 승낙은 돼도 사후 승낙은 안 된다. 사후 승낙. 그거는 사전 승낙은 양해라고 합니다. 양해. 그래서 양해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책임. 이거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요. 한정 책임 능력자는요 감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화자는 필경, 심신미약자는 임경,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임의적 감경. 임경. 임의적 감면 아니에요. 임의적 감경입니다. 감경. 자, 요약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걸 되게 재밌게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결국 노잼이 재미가 없어지네요. 네. 심신상실, 형사 미성년자. 얘네들은 필요적 감면 벌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농화자. 얘는 임의적 감경. 얘는 필요적 감면. 필면입니다. 필경이겠네요. 죄송합니다. 필요적 감경. 이렇게 하시고요. 또 비상계 정당방위, 긴급비난.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죠. 정당행위. 얘네는 다 뭐예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과잉. 과잉이 나옵니다. 과잉. 과잉 정당방위, 과잉 긴급비난, 과잉 자구행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간. 야간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개가 저를 물어 뜯을라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개가 알고 보니까 3일 된, 태어난 지 3일 된 강아지였던 거예요. 자, 이 3일 된 강아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옆집을 깼다. 이거 정도를 지나치죠? 이런 거는 과잉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내가 개 알러지가 있어서 너무 놀래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너 과잉 긴급피난이니까 원래 긴급피난이면은 벌하지 않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너는 감면사유야. 임의적 감면사유야. 임의적 감면.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야간에 이 과잉 긴급 피난을 한 경우에는요 벌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자, 야간에는 왜 벌하지 않냐? 우리 저번에 말씀해드렸던 거 있죠? 야간에 와이프랑 남편이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끌어안고 막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뒤차기를 했더니 한 대 맞고 죽었다. 이때 추행한 걸 사람을 죽인 거는 과잉 긴급 피난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걸었고요. 이제 발차기 했던 남편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정당한 행위였다. 정당방위였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판사는 이제 야간이었으니까 야간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있거든요. 이게 해당 조문의 사망인가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과잉 긴급 피난이 있더라.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또 아셔야 될 게 우리 친족 상들 있죠. 벌하지 않는다 있고요. 재물죄에서 재물 범죄에서 원친, 근친, 본범 이렇게 해서 본범은 필요적 감면, 근친은 벌하지 않는다. 원친은 보수가 필요하다.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네, 암기고요. 저도 맨날 까먹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줄기가 하나 잡히면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심신상실자 얘는 필요적 감면이고 이걸 잡으면은 얘네는 다 외워지고요. 정당방위는 이렇게 이 표를 좀 외우면은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친족 상도례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자, 원자위,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에 있는 사람이 고의로 그러한 상태에 빠지면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예,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 자, 강요된 행위 여기 보면 자기 또는 친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책임 능력 사유가 아닌 것은,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게 섞여서 나온 게 법학개론에서는 제일 무난하고 깔끔한 문제가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내죠. 이 법학자 내시는 출제자분들이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민법을 전문적으로 한 법학자다. 그럼 민법을 좀 어렵게 내고요. 형법을 전문적으로 한 학자다. 그럼 형법을 학설을 내더라고요. 그건 연마다 해마다 다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미수론입니다. 미수론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의 착수에 나서서 보죠. 상상하고 계획하고 임무 얘기, 실행에 착수하고
기수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중지하는 거를 미수라고 하는 거죠. 이 중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기가 하는 게 있고 남이 하는 게 있고, 이 자기가 하는 거는 중도 포기를 하면 되고요.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또는 결과 발생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이서 사람 한 명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 안 죽일래 이러고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둘이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살인의 공범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살인 미수로 빠져나오려면요, 자기는 살인 미수로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일라 한 거를 살릴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사람들한테 야 하지마,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둘이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장면에 가서 이제 그걸 저항하는 거죠. 야 죽이면 안 돼, 막아 이러면서. 좀 와닿나요? 119에 전화를 한다든지 자기가 막는다든지, 이런 게 실행의 착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통 강론에 미수가 있는 범죄가 있다 했죠. 자, 폭행죄는 폭행 미수가 없죠. 절도죄도 절도 미수가 없습니다. 기수를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살인 미수죄 같은 경우는요, 강론에 따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왜? 행위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강간 미수, 또 살인 미수, 또 뭐가 있을까요? 사기 미수가 있던 것 같은데, 사기 미수, 이렇게 미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뭐 사기 미수는 이렇게 하겠죠. 속일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속은 거 이게 뭐 사기 미수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막았다 그러면은 중지 미수, 또 장애 미수, 불능 미수. 자, 수단과 대상의 착오죠. 이거는요 필요적 감명입니다. 얘는요 임의적 감경. 왜 임의적 감면이냐? 불능미수는 결과가 원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뭐 살인을 하려 했는데 사람이 원래 죽어 있었다. 그럼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하지만 시체에 대고 막 칼을 휘둘러요 계속.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런 행동은. 그런 거는 버려야 하니까 임의적으로 면제를 한다든지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불능미수를 잡으면은 장애미수 한 단계 더 낮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야, 감면 감경 이게 이렇게 많아? 예, 이 기본 문제고요. 무조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되시면요 필요적 감면만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포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제가 좀 시나리오 짜주듯이 외울 수 있도록 짜주듯이. 예.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미스럽 수다. 그래서 불미스럽 수다. 불능미수는 수단과 대상의 착오로 불미스럽 수다. 대상을 헷갈렸으니까 대상을 잘못 죽이면은 위험하더라.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감면하더라, 임의적 감면하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좀 쭉쭉. 이 미수도 학설로 가면요 결과 발생의 미수가 있고 실행의 착수의 실착의 미수가 있어요. 결과 발생의 미수. 그러니까 아까 실행의 착수다 이전에 아예 나온 게 있고요. 결과 발생하기 전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왜 차이를 두냐? 봐봐요. 총을 쐈는데 결과 발생이 미수라는 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얘가 팔을 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거랑 실착의 미수는 총을 쏘려고 딱 들었는데 아예 내려놔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나쁜가요? 첫 번째 게 나쁘죠? 총을 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차이가 있더라. 차이가 있어서 이것도 이러한 학설을 토대로 판사들이 재판을 하더라. 자, 불능범이 나왔습니다. 불능범은 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여 처벌되지 않은, 보시면은 뭐 수단과 대상의 착오, 불능미수랑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수단과 대상의 착오인데 불능범은 벌하지 않습니다. 불능범을 벌하지 않고 불능미수만 합니다. 네. 불능범은 벌하지 않는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재수론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정범과 공범. 정범은 스스로 행한 자고요. 공범은 방조범, 종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범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교사범과 방조범. 이제 공동 정범이라고도 하고요.
공범이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 자, 이 구분하셔야 될 용어가 간접정범이라는 게 나오고요. 정범, 공동정범, 종범, 방조범, 교사범 이런 식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정범은 스스로 행한 자고요. 간접정범은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에요. 도구로 이용된 사람, 도구를 이용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간호사 시켜서 독극물을 주입했다. 간호사는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사가 간접정범이 되겠죠.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범입니다. 둘이서 같이 죽인 거. 그리고 종범으로 방조범과 교사범이 나오는데요. 방조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 교사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사는 살인 교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당신 저기 지나가는 여자 좀 죽여줘. 마음으로만. 그러면 그 살인 교사를 맞는 사람이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불가능하고요. 방조범 같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도범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경비원이 안 지킨다. 요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또 문제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종범은 기수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미수를 목표로 방조를 한다거나 미수를 목표로 교사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를 목표로 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알겠죠? 살인 미수로 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교사가 헷갈리는 게 봐봐요. 교사범과 교사라는 게 떠오르면요. 종범이 성립하면 정범이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범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살인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고 교사를 한 사람. 근데 얘가 살인을 교사했어요. 근데 얘가 승낙한 경우가 있고요. 얘가 실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또 승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웃긴 게 승낙하고 실행을 안 해요. 반대로 얘는 또 승낙하고 실행을 해요. 네. 이럴 때 다 달라집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얘도 살인 교사를 했고 얘도 승낙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실행을 안 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이 됩니다. 실행이 안 됐으니까. 실행에 착수를 안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위에 개념 아까 배웠었죠?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뭐다? 자, 다시 살인 교사를 했는데 승낙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살인을 미수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범은 살인 미수가 되고요. 교사범은 살인 미수 같이 처벌이 됩니다. 살인을 했다면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고요. 승낙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미수됐다. 근데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범죄였다. 살인 미수로. 그럼 둘 다 살인 미수로 처벌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승낙은 했는데 실행 착수 자체조차 안 한 거예요. 실행의 착수조차. 자, 그럼 일단 둘 다 승낙했으니까 얘는 살인 예비 음모. 얘도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만 살인 교사를 하고 이 사람이 싫다는 거 같은 경우는요. 얘만 살인 예비 음모고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좀 다른 게 있구나. 교사범에 있어서 구분이 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또 알려드릴 만한 게 네. 물론 이건 다 예비 음모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이나 형법 문제 보면은 이제 강도를 교사했는데 뭐 결과가 안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도 예비 음모가 되겠죠. 근데 절도를 교사했는데 이제 승낙하고 실행 착수를 안 했다. 자, 그러면은 절도 예비 음모가 성립되는가? 근데 절도 예비 음모라는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준강도. 우리 준강도는 절도를 기수로 하는 범죄죠. 그래서 준강도를 교사했는데 실타했다. 그러면 이제 학설상 풀이를 해보면요. 절도 예비 음모가 없기 때문에 교사범도 처벌이 안 되고요. 정범도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교사범, 방조범 개념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적 공범이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 이거는 이제 각 측에 있는 범죄들인데요.
집단범, 대항범, 합동범.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도박죄 같은 경우는요, 도박을 하는 놈이 있으면은 여러 명 있어야 가능하겠죠. 합동범 같은 경우는 뭐 합동 강간, 합동 절도 이런 거 두 명 이상이고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합동범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동범도 그 문제가 좀 나오기 쉬워요. 왜냐면은 세 개밖에 없어요. 이 형법에서 합동범인데 조문이 특이한 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이렇게 세 가지만 합동범인데 다르고요. 이 법조문 자체가 나머지는 단다위, 단체 또는 다중 또는 위력으로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야흉합입니다. 야간에 흉기 합동으로. 얘는요 시폭흉합, 시설물을 폭파하거나 흉기나 합동으로 도주하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얘네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단다입니다. 이 합동범의 구문을 좀 아시기 바라고. 나머지 뭐 특수 들어가는 말이 있다. 뭐 특수 체포 감금, 뭐 특수 협박, 뭐 이런 것도 다 단다위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얘는 세 개만 다르더라. 그리고 이거를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요, 주간에 침입을 해서 흉기를 가지고 합동으로 절도를 야간에 한 거예요. 자, 다시 야간에 침입해서 흉기나 합동으로 절도를 하면요, 특수절도가 100%고요. 주간에 침입을 해서 흉기나 합동 절도로 야간에 훔쳐서 나왔다. 그거는 특수절도가 안 되겠습니다. 야, 이거 중요해? 그렇게까지 어렵게 외워야 돼? 안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법조문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고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차이가 있다. 이거는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법학개로 문제에서 다음 중 법조문의 구성이 다른 것은, 아니면은 뭐 성질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단다위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이 필요적 공범은 강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강론의 각칙으로 따로 범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합동, 아까 흉기나 합동 이렇게 들어간다듯이 결합이 들어가 있고요. 임의적 공범은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규정으로 뭐 절도죄, 여러분들 살인죄가 공범이 필요한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둘이서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임의적 공범이라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 살인죄의 공동정범, 살인죄의 교사범, 살인죄의 방조범, 이런 개념으로 임의적 공범은 총칙의 개념을 따른다. 그래서 아까 말해드렸던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종범의 개념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재수는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한 번 더 보고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고의입니다. 고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와 불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그리고 여긴 안 썼는데 인식 있는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실 때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확정적 고의는 그냥 말 그대로 고의죠. 내가 인식을 하고 한 거고요. 불확정적 고의는 인식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 이거 설명이 좀 불확실한데 맞을 수도 있겠다. 맞을 수도 있겠다. 내가 총을 쏘면은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고요. 하지만 결과를 용인하겠다. 그러니까 결과 발생을 확정하지 않는 거예요. 좀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더 보시면요. 미필적 고의는요. 맞아도 어쩔 수 없다. 맞아도 어쩔 수 없다. 인식 있는 과실은요.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죽겠어. 설마 죽겠어. 다시. 자, 확정적 고의는 죽을 거다. 죽일 거야. 불확정적 고의는 모르는 거. 하지만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근데 뭐 안 죽어도 내가 받아들이고 죽어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걸 용인설이라 하거든요. 결과를 용인하겠다. 그래서 불확정적 고의가 있고요. 미필적 고의는 이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또 인식 있는 과실은 설마 맞겠어? 설마 죽겠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죽겠어? 이렇게 느낌을 와닿으시려나요?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도 고의다. 고의란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처벌을 합니다. 처벌. 자, 과실범. 우리 교통사고로 사고 나면 보통 이 과실이라 하죠. 과실.
근데 이제 과실범 중에는요, 교통치상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범들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상 과실범들은 업무상 중과실, 의사분들 있죠. 의사분들이 수술 잘못해서 중상에 있거나 살해의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는 과징 처벌하죠. 결과적 가중범, 아까 말씀해드렸던 부분입니다. 강간치사, 폭행치사, 강도치사 뭐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기본 범죄, 그리고 또 원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 근데 이 결과를 원래 원칙은, 이 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원칙은 고의의 기본범과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인데, 고의의 기본범과 또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한 때가 있다고요. 그게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다. 왜 있냐? 이 방화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고의로 불을 내서 사람을 죽이겠다 했더니 옛날 법을 만들 때 방화죄가 이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높은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사람을 제가 죽였어요. 그럼 살인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공용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방화죄겠죠. 자, 근데 얘가 7년형이고요. 얘가 10년형인가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이 방화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본인가 외국에서 법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금이야 콘크리트고 또 목조 건축물들이 많이 없지만 목조 건축물들이 많았던 시절, 그때는 동네에 불 한 번 나면은 어떻게 돼요? 동네를 확 퍼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보다 방화죄 법정형이 높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하나의 행위로 두 개의 법을 침범하는 거죠. 상상경합입니다. 그래서 상상경합은요, 두 개 중에서 중한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화죄로 처벌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말이 맞는지 볼게요. 그러면은, 자, 사람이 죽고 불을 지른 것과 그냥 불만 지른 것. 자, 다시 A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건물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그냥 아무도 없는 건물에다가 불을 질렀어요. 근데 둘 다 법정형이 똑같은 거예요. 10년형으로. 방화죄로. 이거 억울하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상죄,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기본 범죄죠. 그리고 또 치사상은 결과적 가중범 해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지르고 고의로 결과를 중하게 한 거, 이런 개념이 만들어졌다. 이거 왜 설명해 주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나올 확률이 없는데 어려운 파트라서 이게 알려드린 겁니다. 자, 위법성, 우리 위법성 조각사유는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크게 뭐 요약만 하자면은 정당 방위, 정당 행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있고요. 긴급 피난은 정대정, 부정대정 다 가능하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 피해야 되니까. 정당 방위는 정대 부정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날아오는 불법 행위에만 정당 방위로 맞출 수 있고, 현재의 위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함이며, 이 법조문 문제를 물을 때는 자기 또는 타인, 자기 또는 타인이 중요하고, 자구 행위만 자기입니다. 자구 행위만. 뭐 말장난 섞을 때는 뭐 자기 또는 친족 이렇게 하는데, 자기 또는 친족이란 말이 왜 나올까요? 이 강요행위란 말 들어봤나요? 강요행위? 강요된 행위는요, 이제 뒤에서 강도가 칼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죽여. 왜? 안 죽이면 너가 죽어. 죽여.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목숨이 위험하니까 이 강요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벌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만약에 뭐 저 사람 죽여. 왜? 안 죽이면은 뭐 국회의원 누가 죽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 누가 죽을 거야. 제 가족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 이거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강요된 행위. 자기 또는 친족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나머지는 자기 또는 타인이고요. 자, 정당 행위. 이거 보시면 되고요. 법령, 업무, 사회상규로 인해서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는 거는 이제 구속, 직무 집행이 있고요. 구금죄죠, 구금죄. 불법 구금. 불법 구금죄는 주체가 경찰, 검찰, 법원 직 등 이 감옥 가둘 수 있는 체포 감금권만 있는 공무원들만 해당이 되고요. 또 업무에 의한다. 이거는 의사의 치료행위나 운동선수의 격투행위 등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요. 옛날에는 이게 좀 이슈였죠. 징계권. 옛날에는 교사들한테 징계권이 있었어가지고 이게 좀 과한 경우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게 말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이고요. 핵심은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사후 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알겠죠? 사전 승낙은 돼도 사후 승낙은 안 된다. 사후 승낙. 그거는 사전 승낙은 양해라고 합니다. 양해. 그래서 양해로 인해서 위법성이 조각이 된다. 책임. 이거는 형사 책임 무능력자는 형사 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요. 한정 책임 능력자는요 감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농화자는 필경, 심신미약자는 임경, 임의적 감경 사유입니다. 임의적 감경, 임경, 임의적 감면 아니에요. 임의적 감경입니다. 감경. 자, 요약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이걸 되게 재밌게 설명해드리고 싶었는데 저도 결국 노잼이 재미가 없어지네요. 네. 심신상실, 형사 미성년자. 얘네들은 필요적 감면 벌하지 않는다. 심신미약, 농화자. 얘는 임의적 감경. 얘는 필요적 감면. 필면입니다. 필경이겠네요. 죄송합니다. 필요적 감경. 이렇게 하시고요. 또 비상계 정당방위, 긴급피난.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죠. 정당행위. 얘네는 다 뭐예요? 위법성 조각사유이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과잉. 과잉이 나옵니다. 과잉. 과잉 정당방위, 과잉 긴급피난, 과잉 자부행위.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야간. 야간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개가 저를 물어 뜯을라 해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옆집으로 창문을 깨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개가 알고 보니까 3일 된, 태어난 지 3일 된 강아지였던 거예요. 자, 이 3일 된 강아지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옆집을 깼다. 이거 정도를 지나치죠? 이런 거는 과잉 긴급피난이기 때문에 내가 개 알러지가 있어서 너무 놀래서 그랬습니다. 이러면은 너 과잉 긴급피난이니까 원래 긴급피난이면은 벌하지 않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너는 감경사유, 감면사유야. 임의적 감면사유야. 임의적 감면.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야간. 야간에 이 과잉 긴급 피난을 한 경우에는요 벌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자, 야간에는 왜 벌하지 않냐?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야간에 와이프랑 남편이 가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끌어안고 막 성추행하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뒤차기를 했더니 한 대 맞고 죽었다. 이때 추행한 걸 사람을 죽인 거는 과잉 긴급 피난이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걸었고요. 이제 발차기했던 남편 쪽에서는 아니다. 나는 정당한 행위였다. 정당방위였다. 뭐 이렇게 했었는데 판례에서는 판사는 이제 야간이었으니까 야간에는 벌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있거든요. 이게 해당 조문의 사망인가 이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과잉 긴급 피난이 있더라. 그래서 이 차이를 아셔야 되고요. 또 아셔야 될 게 우리 친족 상들 있죠. 벌하지 않는다 있고요. 재물죄에서 재물 범죄에서 원친, 근친, 본범 이렇게 해서 본범은 필요적 감면, 근친은 벌하지 않는다. 원친은 보수가 필요하다. 재미없죠? 재미없습니다. 네, 암기고요. 저도 맨날 까먹어요. 까먹는데 모르겠어요. 뭔가 줄기가 하나 잡히면은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심신상실자 얘는 필요적 감면이고 이걸 잡으면은 얘네는 다 외워지고요. 정당방위는 이렇게 이 표를 좀 외우면은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친족 상도례 여기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자, 원자위, 원리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책임에 있는 사람이 고의로 그러한 상태에 빠지면은 이제 적용되지 않는다. 예, 위법성 조각이 되지 않는다. 자, 강요된 행위 여기 보면 자기 또는 친족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책임 능력 사유가 아닌 것은, 책임 조각 사유가 아닌 것은 해서 정당 방위, 긴급 피난 이런 게 섞여서 나온 게 법학개론에서는 제일 무난하고 깔끔한 문제가 되겠다. 근데 그렇게 안 내죠. 이 법학자 내시는 출제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민법을 전문적으로 한 법학자다. 그럼 민법을 좀 어렵게 내고요. 형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학자다. 그럼 형법을 학설을 내더라고요. 그거는 연마다 해마다 다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자, 미수론입니다. 미수론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실행의 착수에 나서서 보죠. 상상하고 계획하고 임모 얘기, 실행에 착수하고
기수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중재하는 거를 미수라고 하는 거죠. 이 중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더라. 자기가 하는 게 있고 남이 하는 게 있고, 이 자기가 하는 거는 중도 포기를 하면 되고요. 명시적이어야 됩니다. 또는 결과 발생 방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세 명이서 사람 한 명 죽이기로 했어요. 근데 자기 혼자 나 안 죽일래 이러고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둘이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살인의 공범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살인 미수로 빠져나오려면요, 자기는 살인 미수로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죽일라 한 거를 살릴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사람들한테 야 하지마, 죽이면 안 돼 이러면서 그 둘이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장면에 가서 이제 그걸 저항하는 거죠. 야 죽이면 안 돼, 막아 이러면서. 좀 와닿나요? 119에 전화를 한다든지 자기가 막는다든지, 이런 게 실행의 착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통 미수가 있는 당론에 미수가 있는 범죄가 있다 했죠. 자, 폭행죄는 폭행 미수가 없죠. 절도죄도 절도 미수가 없습니다. 기수를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살인 미수죄 같은 경우는요, 강론에 따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왜? 행위가 못했으니까. 그래서 뭐 강간 미수, 또 살인 미수, 또 뭐가 있을까요? 사기 미수가 있던 것 같은데, 사기 미수, 이렇게 미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뭐 사기 미수는 이렇게 하겠죠. 속일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속은 거 이게 뭐 사기 미수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자기가 막았다 그러면은 중지 미수, 또 장애 미수, 불능 미수. 자, 수단과 대상이 차고죠. 이거는요 필요적 감명입니다. 얘는요 임의적 감경. 얘는요 임의적 감명. 왜 임의적 감명이냐? 불능미수는 결과가 원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뭐 살인을 하려 했는데 사람이 원래 죽어 있었다. 그럼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나요? 하지만 시체에 대고 막 칼을 휘둘러요 계속.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런 행동은. 그런 거는 벌해야 하니까 임의적으로 면제를 한다든지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불능미수를 잡으면은 장애미수 한 단계 더 낮게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야, 감명 감경 이게 이렇게 많아? 예, 이 기본 문제고요. 무조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되시면요 필요적 감면만 외우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포기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제가 좀 시나리오 짜주듯이 외울 수 있도록 짜주듯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불미수럽 수다. 그래서 불미수럽 수다. 불능미수는 수단과 대상의 착오로 불미수럽 수다. 대상을 헷갈렸으니까 대상을 잘못 죽이면은 위험하더라. 그래서 행위에 따라서 감면하더라, 임의적 감면하더라, 이렇게 외웁니다. 이 미수도 학설로 가면요 결과 발생의 미수가 있고 실행의 착수의 실착의 미수가 있어요. 결과 발생의 미수. 그러니까 아까 실행의 착수다 이전에 아예 나온 게 있고요. 결과 발생하기 전에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왜 차이를 두냐? 봐봐요. 총을 쐈는데 결과 발생이 미수라는 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는데 얘가 팔을 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안 죽었어요. 그거랑 실착의 미수는 총을 쏘려고 딱 들었는데 아예 내려놔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나쁜가요? 첫 번째 게 나쁘죠? 총을 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차이가 있더라.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학설을 토대로 판사들이 재판을 하더라. 자, 불능범이 나왔습니다. 불능범은 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여 처벌되지 않은, 보시면은 뭐 수단과 대상의 착오, 불능미수랑 비슷합니다. 죄송합니다. 보시면은 수단과 대상의 착오인데 불능범은 벌하지 않습니다. 불능범을 벌하지 않고 불능미수만 합니다. 불능범은 벌하지 않는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재수론까지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정범과 공범. 정범은 스스로 행한 자고요. 공범은 방조범, 종범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범에 있어서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교사범과 방조범. 이제 공동 정범이라고도 하고요.
공범이라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동정범이 아니라 공범. 저희 구분하셔야 될 용어가 간접정범이라는 게 나오고요. 정범, 공동정범, 종범, 방조범, 교사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정범은 스스로 행한 자고요. 간접정범은 도구로 이용된 사람이에요. 도구로 이용된 사람, 도구를 이용한 사람. 그러니까 의사가 간호사 시켜서 독극물을 주입했다. 간호사는 도구로 쓰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의사가 간접정범이 되겠죠. 공동정범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공범입니다. 둘이서 같이 죽인 거. 그리고 종범으로 방조범과 교사범이 나오는데요. 방조범 같은 경우는요, 이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 교사는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불가능합니다.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교사는 살인 교사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쟤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자, 근데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당신 저기 지나가는 여자 좀 죽여줘. 마음으로만. 그러면 그 살인 교사를 맞는 사람이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 모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불가능하고요. 방조범 같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도범이 담을 넘어서 들어왔는데 안에 있는 경비원이 안 지킨다. 요거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문제 하나 알려드렸고요. 또 종범은 기수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미수를 목표로 방조를 한다거나 미수를 목표로 교사를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살인 미수를 목표로 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알겠죠? 살인 미수로 교사를 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교사가 헷갈리는 게 봐봐요. 교사범과 교사라는 게 떠오르면요. 종범이 성립하면 정범이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정범이 이렇게 나뉘잖아요. 살인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고 교사를 한 사람. 근데 얘가 살인을 교사했어요. 근데 얘가 승낙한 경우가 있고요. 얘가 실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또 승낙을 했는데 이 친구가 또 웃긴 게 승낙하고 실행을 안 해요. 반대로 얘는 또 승낙하고 실행을 해요. 네. 이럴 때 다 달라집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요. 얘도 살인 교사를 했고 얘도 승낙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실행을 안 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살인 예비 음모로 처벌이 됩니다. 실행이 안 됐으니까. 실행에 착수를 안 했다 이거예요. 자, 우리 위에 개념 아까 배웠었죠?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뭐다? 자, 다시 살인 교사를 했는데 승낙을 했어요. 근데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살인을 미수해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범은 살인 미수가 되고요. 교사범은 살인 미수 같이 처벌이 됩니다. 네. 살인을 했다면은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 거고요. 승낙을 했는데 이제 결과가 미수됐다. 근데 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범죄였다. 살인 미수로. 그럼 둘 다 살인 미수로 처벌이 되고요. 반대로 이제 승낙은 했는데 실행 착수 자체조차 안 한 거예요. 실행의 착수조차. 자, 그럼 일단 둘 다 승낙을 했으니까 얘는 살인 예비 음모. 얘도 살인 예비 음모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만 살인 교사를 하고 이 사람이 싫다는 거 같은 경우는요. 얘만 살인 예비 음모고요.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 차이를 좀 아시겠죠? 좀 다른 게 있구나. 교사범에 있어서 구분이 좀 있구나. 이렇게만 아시면 되고요. 또 알려드릴 만한 게 네. 물론 이건 다 예비 음모죄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 시험이나 형법 문제 보면은 이제 강도를 교사했는데 뭐 결과가 안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강도 예비 음모가 되겠죠. 근데 절도를 교사했는데 이제 승낙하고 실행 착수에 안 했다. 자, 그러면은 절도 예비 음모가 성립되는가? 근데 절도 예비 음모라는 죄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립이 안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준강도. 우리 준강도는 절도를 기수로 하는 범죄죠. 그래서 준강도를 교사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학설상 풀이를 해보면요. 절도 예비 음모가 없기 때문에 교사범도 처벌이 안 되고요. 정범도 처벌이 안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교사범, 방조범 개념이 좀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적 공범이 있습니다. 필요적 공범. 이거는 이제 각 측에 있는 범죄들인데요.
집단범, 대항범, 합동범. 그러니까 뇌물죄 같은 경우는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뇌물을 받는 사람이 있고요. 도박죄 같은 경우는요, 도박을 하는 놈이 있으면은 여러 명 있어야 가능하겠죠. 합동범 같은 경우는 뭐 합동강간, 합동절도 이런 거 2명 이상이고요.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합동범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합동범도 문제가 좀 나오기 쉬워요. 왜냐면은 세 개밖에 없어요. 이 형법에서 합동범인데 조문이 특이한 게 세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이렇게 세 가지만 합동범인데 다르고요. 이 법조문 자체가 나머지는 단다위, 단체 또는 다중 또는 위력으로 합니다. 자, 얘네들은요 야흉합입니다. 야간에 흉기 합동으로. 얘는요 시폭흉합, 시설물을 폭파하거나 흉기나 합동으로 도주하는 겁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얘네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단다입니다. 이 합동범의 구문을 좀 아시기 바라고. 나머지 뭐 특수 들어가는 말이 있다. 뭐 특수 체포 감금, 뭐 특수 협박, 뭐 이런 것도 다 단다위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얘네 세 개만 다르더라. 그리고 이거를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요, 주간에 침입을 해서 흉기를 가지고 합동으로 절도를 야간에 한 거예요. 자, 다시 야간에 침입해서 흉기나 합동으로 절도를 하면요, 특수절도가 100%고요. 주간에 침입을 해서 흉기나 합동 절도로 야간에 훔쳐서 나왔다. 그거는 특수절도가 안 되겠습니다. 야, 이거 중요해? 그렇게까지 어렵게 외워야 돼? 안 중요해요, 사실 이거는. 법조문 문제에서만 나오는 거고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건데 차이가 있다. 이거는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법학개론 문제에서 다음 중 법조문의 구성이 다른 것은, 아니면은 뭐 성질이 다른 것인가, 이렇게 해서 단다위가 하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필요적 공범, 임의적 공범. 이 필요적 공범은 강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강론의 각칙으로 따로 범죄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합동, 아까 흉기나 합동 이렇게 들어간다듯이 결합이 들어가 있고요. 임의적 공범은 총칙상의 규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칙상의 규정으로 뭐 절도죄, 여러분 살인죄가 공범이 필요한가요?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둘이서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임의적 공범이라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 살인죄의 공동정범, 살인죄의 교사범, 살인죄의 방조범, 이런 개념으로 임의적 공범은 총칙의 개념을 따른다. 그래서 아까 말해드렸던 간접정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종범의 개념을 좀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재수는 좀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한 번 더 보고 풀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